아이고. 네, 오늘은 평화캠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가 그리운데,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되게 새롭네요. 근데 좀 슬픈 것 같아요. 만나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네, 오늘 저는 이제 코로나와 군사지 관련해서 군사비 지출 부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라고 늘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좀 정의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를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어, 어,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입니다. 1위부터 11위까지 뽑아봤는데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 그리고 브라질이 11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전 세계 코로나, 아이고, 잠시만요. 전 세계 코로나 현황입니다. 네, 네, 수영님 지금 네. 화면이 위에가 제목만 뭐가 보여요. 보이죠? 첫 페이지만 잠시만요. 이제 보여요. 네네. 네, 아, 이제 보이나요? 네네네. 지금까지 안 보였어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이고, 전 세계 지금 어제 2시 기준에 코로나 확진 사망에 대한 현황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게 방금 봤던 표에 있던 11위까지 국가들이 여기도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옆에 핵무기 표시가 있는 건 핵 보유국들을 의미합니다. 군사비 지출을 매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많은 금액을 군사비에 지출했던 국가들이 정작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 미국을 잠깐 보면 미국 국방부 예산과 보건복지부 예산, 국무부 예산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방부 예산이 전체에서 5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복지나 국무부 외교 에 쓰이는 예산은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미군의 군악대에 소속된 대원들 수가 국무부에 있는 외교관의 수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예산 지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아까 핵보유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핵무기 관련된 국가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미국의 현황인데요. 미국은 핵무기 개발에 작년 한 해에만 351억 달러를 썼는데 그 돈이면 중환자실에 베드 30만 개, 인공호흡기 3만 5천 개, 간호사와 의사 15만 명, 7만 5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되게 많은 돈, 45억 유로를 핵전력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만큼 병상과 호흡기와 간호사,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영국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영국은 핵잠수함 구축까지 하고 있어서 72억 파운드를 작년에 썼습니다. 근데 영국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건강 서비스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돈도 역시 이만큼의 베드와 인공호흡기와 간호사와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 우리가 같은 비용을 전 세계가 어디에 쓰고 있나라는 걸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흐름을 1988년부터 보면 냉전 이후에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기준으로 전 세계는 군사 1조 9,710억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했고 향후 20년 동안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1조 달러를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군사훈련에 1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정작 인류를 지금 어려움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한 위기는 이런 외부의 적이 아니라 전염병으로부터 야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크게 던지는 질문은 인간을 위한 안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세계 식량 계획이 수상했는데요. 이 수상을 선정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 저는 이 말이 인상이 깊었어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에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을 위한 안보, 인간을 위한 예산을 어디에 지출해야 하는지 이 노벨 평화상 올해 수상을 선정하는 것이 많은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초부터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를 파괴하는 전쟁을 끝내고 질병과 싸워야 한다. 우리 인류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무기 생산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도 올해 이제 팬데믹이 심해질 즈음 타임지 기고가 있었는데 위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총회를 소집해서 모두 다 같이 군사비를 10에서 15% 삭감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댐스 캠페인이라고 세계 군축행동 캠페인을 전 세계 평화단체들이 함께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군사비를 줄여서 우리 지구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늘 주최한 전대영세상 등 여러 단체들이 함께 올해 4월에 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군사비를 줄여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50조가 올해 처음으로 넘었고, 내년에도 5.5%가 증가했습니다.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7위, 미국산 무기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반면에 사회복지비나 지출이나 자살률은 굉장히 부끄러운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특수한 상황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국의 국방비 지출 현황을 봐도 GDP 대비해서 2% 이상 쓰는 나라는 많지 않고 1인당 국방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외부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냐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한의 군사비는 북한 총 GDP를 넘어선 지 굉장히 오래됐고 남한의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국방비를 증가하는 것이 맞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세금이 50조를 쓰는 반면에 외교 통일을 위한 예산은 10분의 1도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축체계 구축에 쓰는 예산과 미세먼지에 대응에 쓰는 예산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1조를 쓰고 있지만 감염병 대응에 올해 잡힌 예산이 2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사실 추경을 하면서 국방비를 삭감한 일이 있었는데요. 국방비 삭감을 두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게 진짜 안보다 아닌 그것 때문에 전투기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방비를 삭감한 국가였고, 올해 총 3번 추경 거치면서 1.8조 원 정도를 깎았는데, 이게 실제로 무기 획득 예산을 깎았다기보다, 불용액이나 2월액 정도를 삭감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결산 보면 1.5조 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약 그 정도 규모를 삭감한 수준이고요.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 필리핀,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이 이제 국방비를 많이 조금씩 삭감을 했었는데요. 태국이 올해 이제 재정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했고 내년에도 삭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필리핀도 올해 삭감하고 아르헨티나도 그리고 러시아도 국방비를 삭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지만 올해 국방비를 삭감했지만 내년에는 또 올리는 국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와 군사주의라고 했을 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고민을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코로나
코로나 대응에 군인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크루즈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군용기로 크루즈를 그 국민을 이송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하진 않았고 대통령 전용기로 이송을 했는데, 그리고 각종 이제 공항 방역이나 학교 방역에 육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군이 이제 그 국방부의 코로나 대책 본부를 만들어서 모든 군 자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고, 어, 대, 비단 코로나 때문만도 아니라 대민 지원에 그동안 5년간 52만 명의 군 장병이 예컨대 뭐 AI라거나 구제역이라거나 동원돼 왔다고 네, 10분 합니다. 지났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전통적인, 비군사적인 안보 위협을 위해서 군사력을 높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방비를 투입해서 군사력을 높여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 예산이나 감염병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을 겨냥하기 위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